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기분 좋은 하루를 위한 루틴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루틴이라는 거는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컨디션과 감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동선수의 경우에는요, 본인의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을 최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규칙적인 꼭 반복적인 행동이나 어떤 습관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끌기 위한 루틴, 어머님들만의 루틴, 이 방법들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워밍업의 단계로서의 루틴, 이 루틴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좀 어둡고 안 좋아서 물어보면 너 기분 상한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 중에서 엄마랑 싸웠어요, 혼났어요, 아빠랑 싸웠어요, 혼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친구랑 싸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꾸중 들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특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전이나 오후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랑 더 많이 다툴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부모님께 혼나는 경우도 학교에 오면 거의 다 잊어버리죠.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잊어버리지만 자칫 오전에 4시간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가 다 가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게 매일매일 반복돼서 어떤 습관으로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침의 기분은 정말 하루를 결정하고 또 이게 다음날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침을 아이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행복한 아침 루틴 만들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엄마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깨워야 합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이나 저나 다 직장맘이시고 또 바쁘시고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짜증을 내시면 아이들도 당연히 짜증낸 그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런 아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깨울 수 있도록 어머님들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간단한 건 아침에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커피를 한 잔 내리거나 여러 가지 뭐 TV를 틀거나 어머님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메뉴는 전날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아침에 어머님들이 급해서 대충 이렇게 차렸는데 성의 있게 차렸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입맛도 없고 이게 별로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날 엄마가 내일 뭐뭐뭐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떤 거 먹을래? 라고 이렇게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아이는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음날 그거 가지고 크게 어, 이렇게 뭔가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메뉴는 전날 아이와 상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식사하면서 엄마와 아이의 일정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물론 바쁘신 분들은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뭐 준비하셔야 되고 동생 유치원 버스 태워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앉아서 식사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일을 하시면서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서 하루 일정을 공유하는 그런 대화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이어폰, 교통카드 등의 준비물을 챙겼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카드가 없어요. 교통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이가 나가기 전에 신발 신는 과정에서 신발 신는 도중에 뭐뭐뭐뭐 챙겼어? 라고 물어봐 주신 센스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현관문을 나설 때 기분 좋게 인사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인사하셔도 아이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고 가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이가 바빠서예요. 하지만 기분 좋게 뒤에서 엄마가 누구누구야 잘 다녀와 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털어주셔도 괜찮죠. 교복 매무새를 한번 봐주셔도 괜찮아요. 현관문 나설 때 기분 좋게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보내나요? 집에서 아마 간식도 먹고 또 씻기도 하고 학원 갈 시간까지 휴대폰을 하거나 뭐 욕심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칫 어떤 두세 시간 정도 어쩌면 저녁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런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루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를 포근하게 껴안아 주세요. 물론 몸이 커서 아이들이 선생님 아이가 너무 컸는데 제가 안아줘봤자 될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아이는 이미 몸은 컸지만 마음은 아직도 여리거든요. 안아주시고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한번 다독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무슨 한겨울에도 음료수야? 라고 하실 수 있죠. 뭐 광고에도 나왔지만 따뜻한 코코아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봤을 때 춥기는 하지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아주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올 때 시원한 음료수를 식탁 위에 올려놔 보세요. 아이가 와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조금이라도 말해줄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웃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규칙적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해야지만이 아이도 거기에 맞춰서 식사 시간에 맞춰서 다른 공부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밥 먹을 줄 모르면 아이도 밥 먹는 시간 이따 밥 먹고 나서 공부해야지 했는데 밥을 9시에 먹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일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퇴근 시간이 다르실 수 있고 하지만 아이가 오늘은 몇 시에 밥 먹는 날 이걸 알고 있다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함께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밖에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식구들이 다 웃고 있으면 아이는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하실 수 있는 노트북이나 뭘 가져오셔서라도 조용한 집안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물을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님들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혼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아침에 준비물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집에 없는 물건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더 황당해서 다 어머님들이 화가 나셔서 학교로 전화하시는 날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아이에게 이런 준비물을 왜 해오라고 시켰냐라고 학교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 그날 너무나 아이랑 감정이 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없애기 위해서는 전날 아니면 미리 훨씬 이전에 아이에게 엄마가 구하기 어려운 것들, 네가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구하기가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준비물은 사전에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굿나잇 인사를 해주세요.
다 컸는데 무슨 굿나잇 인사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아이한테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야 라는 걸 알려주듯이 똑같이 우리 아이 오늘 하루 내내 너무 고생했어. 잠자리 한번 봐주시고 아이가 잠자려고 누웠을 때 불을 끄고 나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말 싫어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이가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잠들기 전에 휴대폰 엄청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굿나잇 인사를 통해서 아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은 루틴이 모여서 좋은 일상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루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복되는 일상 속의 행동에서 소소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아이를 깨울 때 아침 기상을 도울 때 뇌와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퉁명스럽게 일어나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아이의 성장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그런 아침 식사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루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자신이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루틴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법들을.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다 할 수가 없고, 저도 해봤자 며칠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버겁다면, 나는 직장맘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몇 가지만 먼저 해보시는 거죠. 한 가지, 며칠 동안 한 가지,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점점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늘려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작은 변화로 최적의 루틴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익숙해진 루틴이다 라고 해서 난 정말 좋아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탁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정말 조금씩 바꿔보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등교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저녁에 미리 책가방을 챙겨 놓거나 또 교복과 양말을 미리 챙겨 놓게 하는 그런 아이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결정된 루틴이라 그래서 무조건 운동선수처럼 뭔가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아이에게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씩 변화시켜서 최적의 상태의 어떤 루틴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서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루틴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행복한 일상은 행복한 루틴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아이의 행복한 하루를 위한 루틴은 엄마가 행복할 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